저는 파리 7구에 사는 기 드라로슈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제과회사 메종 드라로슈의 수석 제품 개발자로 30년간 프랑스의 맛을 지켜왔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 딸아이가 K-파프에 빠져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제과 강국 프랑스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괘씸했습니다. 우리 메종 드라로슈 건너편에 생긴 K베이커리라는 간판 앞에는 매일 아침마다 길게 줄이 늘어섰어요. 심이락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어졌죠. 드라로슈님, 보고서를 마저 설명해 드릴까요? 마케팅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노를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보고서의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메종 드라로슈의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 저 빵집 때문이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또 그 단어들이 넘쳐났습니다. 달지 않아서 좋다. 이건 예술이다. 한국의 단팥빵과 인절미빵은 혁명적.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술? 빵은 예술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식 따위를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거리를 내려다보니 프랑스인들이 K거리 앞에서 안녕하세요 라며 한국말로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번주 대신 한국어로 인사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세상이 된 건지. 다음 날 아침 외부 컨설팅 회사와의 미팅에서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그저 일시적인 한국식 감정 소비 트렌드일 뿐입니다. 곧 사그라들 겁니다. 컨설턴트는 고개를 저었어요. 드라로슈님,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헛소리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0년 전통의 프랑스 제과가 아시아의 트렌드에 무너질 리 없어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국 베이커리의 매출 그래프를 보며 와인잔을 3개 내려놓았어요. 얼굴에 열이 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빵이 살아남는다고요?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죠. 다음 날 출근길, 저는 K거리 앞을 지나며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빵을 만드는 한국인 사장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당신네 빵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인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한 방송국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프랑스 제과업계가 K베이커리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프랑스 제과업계가 위기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전통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매일 아침 눈으로 반죽을 읽어요? 빵은 과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K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빵은 어떤 맛일까? 다음 주 발행된 프랑스 최고권위 미식 전문지 구르망디즈에서 K거리의 유자앙금빵이 올해의 빵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파리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창간 150년 역사상 아시아 베이커리가 후보에 오른 건 처음이라는 문구까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와인 2병을 비우고 분노의 차익명의 계정으로 그건 진짜 빵이 아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다.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 그 댓글이 르 몽드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프랑스 전통 제과회사 수석 개발자 K베이커리의 질투심 노골적 표출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파리 전역의 카페에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모두가 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회장님 비서가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드라로슈님, 이사회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니 이사 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경쟁사 분석에 K베이커리를 최우선으로 포함하라는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0년 전통의 프랑스 명문 제과 회사가
한국 빵집을 주요 경쟁사로 인정한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어요. 프랑스 최고의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르블랑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K베이커리의 유자앙금빵을 맛본 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30년 요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맛이다. 유자앙금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향의 정원이다. 이런 맛은 경험해본 적이 없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방송국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K팬은 평소보다 3배나 긴 줄이 생겼어요. 프랑스 최고 셰프의 인정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배신은 다음 날 아침 파리 소르본 요리학교에서 일어났어요. 프랑스 최고 제과학교의 학장이 한국인 제빵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한국식 팥, 숙성법과 앙금의 과학이라는 특강을 개최한 겁니다. 강의실은 입추에 여지없이 가득 찼고 심지어 입학시험 1등 출신의 제 조카마저 삼촌, 이건 혁명이에요. 라며 열광했습니다. SNS에는 프랑스 제과학교 학생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퍼져나갔어요. 프랑스의 미래 제과사들이 한국 방식을 배우고 있다니. 300년 프랑스 제과의 역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에펠탑이 보였지만 어쩐지 그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환상이 보이는 듯 했어요. 이건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맛을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검은 코트에 모자와 선글라스로 위장하고 KMARIAKERY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그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맡던 냄새. 아니, 더 깊고 풍부했어요. 진열대 앞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단팥빵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단팥빵은 설탕을 반만 넣습니다. 한국인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달지 않은 팥의 은은한 맛이 혀끝을 스쳤 빵의 탄력 있는 식감이 입안에서 춤을 추었으며 미묘한 균형감이 코끝에서 퍼져나갔어요. 눈을 감자 어린 시절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간식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제과의 300년 전통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한 입을 막 베어 물려는 순간 갑자기 눈부신 플래시가 터졌어요. 드라로슈님, 르 피가로 기자입니다. K베이커리 빵의 맛은 어떻습니까?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프랑스 제과의 자존심, K단팥빵에 무릎 꿇다라는 제목과 함께요. 회사에 출근하자 모든 직원들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설명해 보시오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단지 한 번 먹어본 것뿐입니다. 철저한 경쟁사 분석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미 SNS에는 제 사진이 밈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단팥 매국노, 프랑스빵의 유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녁 내내 고민한 끝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프랑스 TV 생중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정통 프랑스빵 vs 한국빵 대결을 공개 제안합니다. 우리의 300년 전통과 그들의 트렌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 세계가 볼 수 있을 겁니다. K 한국인 사장 김도윤은 다음 날 언론 앞에서 깊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린 싸우려 온 게 아닙니다. 빵에는 국경이 없지요. 하지만 빵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대결을 수락하겠습니다. 대결 당일 파리 콩코르드 광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TV 중계 차량이 광장을 둘러싸고 전 세계 25개국에서 생중계가 이루어졌어요. 놀랍게도 광장 한쪽에는 한국 유학생 수백 명이 태극기가 그려진 머핀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빵 대결이 아닌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대결로 변모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팀은 3개월간 비밀리에 개발한 최고의 샤블리 크림빵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버터와 밀가루, 7개 지방의 크림을 블렌딩하여 만든 걸작이었죠.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300년 전통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우리 빵을 맛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교하군요. 두 번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탈리아 출신 심사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나치게 꾸민 맛이네요. 소비자를 위한 빵이 아니라 심사위원을 위한 빵 같습니다.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마지막 심사위원은 입에서 빵을 뱉듯이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기름지고 영혼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놀랍게도 매우 단순해 보이는 빵을 내놓았어요. 김도윤 사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고구마 크림과 흑임자 앙금으로 만든 풍경이라는 이름의 빵입니다. 한국의 가을 산과 겨울 들판을 담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그 소박한 빵을 베어 물자마자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감았어요. 내 할머니의 부엌에서 맡았던 그 향기가 여기 있네요. 그는 프랑스인이었지만 한국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순간 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최종 결과 3대1로 K커리의 승리입니다.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결과를 믿을 수 없었어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광장을 빠져나가려는 제 앞에 90세의 피에르 뒤퐁, 프랑스 제과협회의 최고 원로가 한국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내가 배울 차례군요. 우리의 전통이 막다른 길에 왔을 때 당신들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모두가 대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300년의 전통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프랑스의 기술과 한국의 마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새벽녘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진심을 담았던 거예요. 대결 다음 날 프랑스 전역의 언론에서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 저는 단 하나만 수락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이의 아침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가 켜지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제과의 자존심이 무너진 느낌입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30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대신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반죽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감정을 담았어요. 후각과 미각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빵이었습니다. 인터뷰 후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무언가 배워야 했습니다.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K베이커리를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노인 요양원에 무료로 빵을 전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요. 김도윤 사장은 직접 노인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게에서는 손님들에게 항상 진심 어린 미소로 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작은 쿠키를 무료로 더 준다는 점이었어요. 미래의 손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라고 직원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프랑스 최대 방송국 TF1에서 한국 베이커리의 철학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대대적으로 제작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놀랍게도 김도윤 사장은 카메라 앞에서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터뷰했습니다. 손님을 돈이 아닌 감정으로 대합니다. 빵을 통해 사람과 연결되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정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죠. 우리는 그 정을 반죽에 넣습니다. 다큐멘터리 진행자인 프랑스의 유명 미식평론가 미셸 롱샹은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있던 게 저기 다 있습니다. 빵의 본질은 화려한 기술이나 오랜 전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프랑스 제과의 미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철학과의 만남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빵을 만들었을까요? 완벽한 레시피, 화려한 장식, 높은 매출, 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문득 어머니가 제게 처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빵은 사랑이란다. 그때 깨달았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빵이 전하는 감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연결이었습니다. 드라로슈님, 진심입니까?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30년간 근무한 매종 드라로슈를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아내 마리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K베이커리 아카데미 앞에 섰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국 청년 제빵사들이 저를 알아보고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명이 김도윤 사장에게 귓속말을 했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드라로슈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은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첫 수업은 한국식 발효 기술이었습니다. 반죽을 만지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모든 테크닉이 여기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숨을 쉬듯 반죽을 다루는 한국 청년 제빵사 옆에서 저는 마치 초보자처럼 서툴렀어요. 드라로슈 씨, 반죽은 억지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대화하듯 해보세요. 김 사장이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여전히 가장 서툰 학생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젊은 한국 제빵사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왜 오셨어요? 우릴 조롱하려고요? 당신을 인정하게 될 줄 몰랐소.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러 왔어요. 내 모든 지식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다음 날부터 그는 방과 후 제게 특별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시험에서 저는 정의빵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자르자 김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차 제빵사의 기술에 한국의 마음이 담겼군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배웁니다. 맛은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그날 수업이 끝날 때 모든 수강생이 일어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스승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드라로슈 스승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였고 문화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파리 중심부 6구에 있는 프랑스 제과협회 본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엔 전통 제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40년 경력의 협회장 장 마르탱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한국에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프랑스가 전통의 본산이 동양의 기술자에게 무릎을 꿇는 꼴이 된다고요? 그의 음성은 분노로 갈라졌고 좌중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소르본 제과학교 학생 절반이 한국식 발효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건 트렌드일 뿐입니다. 우리는 트렌드가 아니라 역사를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빵은 기술이지 감정이나 정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간부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망, 제 아카데미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제자였죠. 회장님,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빵에서 우리 것이 잊고 있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진심? 그런 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빵은 완벽함 그 자체여야 합니다. 감상 따위가 아니라요. 그는 단호했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비록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히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첫 학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 메종 드라로슈의 동료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배신자가 되었다고 비난했지만 몇몇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한국빵에 그런 비밀이 있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부하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틀렸다. 30년간 우리는 완벽한 기술만 추구했지만 빵에 담긴 진심을 잊고 있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자택 주방문에 조그만 나무 표지판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고구마 앙금 실험실. 아내 마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를 도와 재료를 구해왔어요. 제 첫 번째 고구마 앙금빵은 처참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달고 묽은 퍼지와 비슷했죠. 두 번째는 너무 딱딱했고 세 번째는 발효가 덜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노트에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실험했어요. 당신 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맞았어요. 빵을 만들며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제빵사가 되었는지 기억해냈어요. 완벽함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어요. 깊고 은은한 고구마 향에 적당한 단맛, 부드러운 식감. 아내에게 맛보게 했더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빵 중 가장 따뜻한 맛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몇 달 후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 르 파리지앵에 한국에서 배운 빵 철학이라는 칼럼을 기고했어요. 가장 프랑스적인 순간은 한국 빵을 먹던 그날이었다. 우리가 추구해온 완벽함은 사실 형태였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마음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예상 외로 그 글은 프랑스 식품업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몇몇 제과점들이 저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고 은퇴한 제빵사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프랑스 한국 제과 교류 사업을 제안했고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빵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양국의 제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다니요.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이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이에요. 제 인생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전환점이었습니다. 변화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너머에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봄이 파리를 물들이던 날 K베이커리는 파리시청의 웅장한 황금홀에서 문화융합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도윤 사장은 이 상은 빵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 자리에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김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짜 맛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라로슈 선생님처럼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이 있어 우리도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제 작은 베이커리 정성과 기술을 오픈했습니다. 가게 첫날 제 5살 손주 루카가 방문했어요.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든 단팥 무스빵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이것 또 주세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빵은 국적도 전통도 아닌 그저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을요. 손주의 미소 속에서 제가 평생 추구했던 모든 찬사보다 값진 보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커리를 지나치다 간판 아래에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성은 언어보다 빠릅니다. 얼마나 깊은 철학인지요. 한국인들은 말과 표현보다 행동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정의라는 개념은 빵 만드는 기술을 넘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 프랑스 교육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식 베이커리 철학이 프랑스 국립제과학교 정규 커리큘럼에 공식 편입됩니다. 저는 TV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작은 나라 한국의 빵 철학이 제과의 본고장 프랑스를 변화시키리라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제자들과 함께 한국식 반죽을 연구합니다. 가끔은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지만 중요한 건 과정에서 느끼는 진심입니다. 교실 벽에는 기술과 정성의 균형이라는 글귀를 걸어두었어요. 제 작업실에서는 이제 딸이 예전에 들려주던 K 마이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빗 음악이 반죽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듯해요. 세상은 참 넓고 배울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열린 마음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프랑스 제과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완벽한 균형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변화가 결국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밀가루의 자존심은 단팥에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넓은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기 드라로슈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빵을 사랑하는 제빵사죠. 그리고 다음엔 제가 한국의 전통떡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